한때 시장의 기대를 정말 한몸에 받았는데 뭐랄까 화려하게 데뷔했다가 순식간에 추락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아, 그 실패한 IPO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네, 맞습니다.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고점 대비 75%, 아니 공모가보다도 60%나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모두가 외면하던 이 주식이 갑자기 불과 이틀 만에 폭등했어요. 그렇죠.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파이어플라이의 롤러코스터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반짝 상승일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기회의 신호탄일지 말이죠. 이런 극적인 주가 변동 뒤에는 언제나 진짜 이유가 숨어 있죠. 그게 단순한 시장의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회사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지를 가려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들 너머에 있는 이 회사가 던진 아주 영리한 승부수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반전의 시작, 3분기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죠. 와, 일단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군요. 네, 숫자가 아주 인상적이었죠. 3,080만 달러. 이게 직전 분기보다 98% 늘어난 거니까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전년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도 38%나 성장했고요.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가 커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 성장의 내용, 그러니까 질을 봐야 해요. 어떻게 그 매출을 만들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아, 바로 그 지점이군요. 그냥 물건을 많이 판 게 아니라 아주 굵직한 성과들이 뒷받침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사의 블루고스트 임무 같은 거요. 근데 잠깐, 블루고스트 임무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뭐랄까, 달까지 가는 무인 화물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달에 과학 장비나 보급품 같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무인 달 착륙선 프로젝트죠. 아하, 근데 파이어플라이가 이 임무에서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 대가로 나사한테서 $10,000,000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와, 보너스까지요. 이건 기술력을 확실하게 입증한 셈이네요. 나사가 아주 만족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일본하고도 자신들의 주력 로켓인 알파를 발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나사로부터 네 번째 블루고스트 임무까지 따냈다는 겁니다. 2029년에 갈 남극으로 화물을 보내는 건데 계약 규모만 무려 1억 7,670만 달러에 달합니다. 와, 나사 같은 정말 깐깐한 고객한테 연달아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네요. 이건 우리 기술 좋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군요. 그렇죠. 신뢰도가 다르죠. 이런 성과들 덕분에 2025년 전체 매출 예상치도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렸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매출이 폭발하고 대형 계약까지 따냈는데 왜 주가는 그 전까지 바닥을 기었던 걸까요? 분명 뭔가 다른 이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회사의 비용 구조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비용 구조요? 네. 성장을 위해서 돈을 정말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자, 매출이 38% 늘어나는 동안에요. 매출 원가는 53%, 그리고 연구 개발비는 63%가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늘었네요. 심지어 판매 및 관리비는 2배 이상 치솟았죠. 결과적으로 영업 손실은 82%나 급증했고요. 분기순 손실은 1억 3,340만 달러로 무려 3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요?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손실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주당 손실, EPS는 오히려 작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 나오던데요. 전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주식 하나당 손실은 줄었다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이 회사의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어요. 비밀이요? 네, 그 마법의 정체는 바로 주식 희석입니다. 주식 희석. 네, 쉽게 비유를 하자면 거대한 손실이라는 피자가 있는데 이 피자를 나눠 먹을 사람 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려버린 겁니다. 아, IPO 이후에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계속 발행했어요. 그래서 전체 주식 수가
7배 이상 늘어서 9,380만 주가 됐습니다. 7배나요? 네, 그러니 1억 3,340만 달러라는 그 막대한 손실을 이 엄청난 수의 주식으로 나누면 주식 한 주당 손실에는 1.50달러로 작아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이 들고 있던 주식 한 장의 가치가 뭐랄까 물에 희석된 잉크처럼 옅어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IPO라고 불렸던 거고요. 네, IPO 때 비싼 값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주가가 여전히 공모가의 절반 수준이니까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기술력은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돈을 태우는 구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미래가 기대되는 기술력, 그리고 계속해서 불어나는 막대한 손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상황에서 이 회사의 가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그렇죠. 바로 방위산업체 사이테크 인수였죠. 네, 이 인수가 바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려면 인수 발표 전과 후의 기업 가치 평가를 비교해 봐야 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인수 전에 파이어플라이의 시가총액은 7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근데 당시 예상 매출은 1억 4,500만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주가 매출 비율, 즉 PSI를 계산하면 거의 50배가 나옵니다. PSR 50배요. 와, 이게 금융 전문가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그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이 잘 안 오네요. PSR은 일종의 인기 투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이익은 못 내지만 미래에 얼마나 큰 매출을 올릴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죠. 아, 기대감이군요. 네, PSR이 50배라는 건 시장이 이 회사의 1년 매출보다 50배나 높은 가치를 매겼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거의 신앙의 영역에 가까운 평가예요. 신앙의 영역이요? 네, 기술 자체에 대한 엄청난 믿음만으로 투자하는 거죠. 하지만 기업은 믿음만으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야말로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하늘에 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사이테크 인수 후에 그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다른 회사가 됐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인수 발표 후에 시가총액은 기대감이 좀 거치면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사이테크의 매출이 더해지면서 회사의 전체 매출 잠재력은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26년 예상 매출이 최대 4억 4,600만 달러까지 전망되거든요. 와. 그래서 그 PSR이 50배에서 순식간에 7.3배로 뚝 떨어집니다. 50배에서 7.3배요, 이건. 와, 그냥 숫자가 좀 바뀐 수준이 아니네요. 이 회사를 평가하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뀐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7.3배라는 수치도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고 무조건 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투자 논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제 파이어플라이는 단순히 달 탐사의 꿈을 파는 고성장 고위험 로켓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매년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방위 산업을 한 축으로 더한 하이브리드 기업으로 변신한 거죠. 아, 하이브리드 기업.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달에 로켓을 쏘는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돈을 버는 안정적인 사업을 붙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아주 빠른 경주용 자동차에 엄청 튼튼하고 신뢰성 높은 트럭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거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딱 2가지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첫째, 이 하이브리드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 네.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과연 안정적인 사이테크의 수익성이 파이어플라이 전체의 흑자 전환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앞으로 이 주식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될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실패한 IPO라는 오명을 썼던 한 우주 기업이 있었는데 인상적인 매출 성장과 또 나사의 연이은 선택으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방위산업체 인수라는 사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략적인 한 수를 더하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공식을 완전히 새로 써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파이어플라이는 과거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표를 달게 됐고 훨씬 다각화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매수할 만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성공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진정한 시험대는 3개월 뒤에 나올 두 회사가 합쳐진 후에 첫 번째 실적 보고서가 될 거예요. 모든 투자자들이 그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첨단 기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달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과 같은 화려하고 원대한 꿈에 더 큰 점수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은 덜 주목받더라도 묵묵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현실적인 사업을 품에 안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할까요? 어쩌면 진정한 기업의 가치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에 달려 있는 건 아닐까요?